음. 오늘 수열의 합이랑 기사학적 기납법 하면 되죠? 맞죠? 했니? 수열의 합? 수열의 합부터 하면 되는 거, 시그마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봅시다.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봅시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아니기도 하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 기납법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갑시다. 일단 첫 번째로 수열의 합, 즉 시그마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요 공식 외워두셔야 돼요. K 공식, K제곱, K세제곱. 얘는 뭐 공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수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이 공식들은 당연히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해가지고 부분분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뭐 유리화 시키는 거, 루트가 있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문제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 공식은 당연히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서 요거 보면 될 것 같네요. 257번 보면 일단은 시그마에서 어떻게 하는 거 있었다. 얘네들을 여기에 플러스를 기준으로 둘로 쪼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기준으로 둘로 쪼개는 게 가능했었다. 그래서 제 보시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15까지 2 곱하기 AK인데 2 곱하기 AK에서 요 2는 앞으로 뺄 수 있었죠? 그치?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었다? 2에 시그마의 K는 1부터 15까지 AK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에 K는 1부터 15까지 그냥 1이면 K가 1이든 15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1인 거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된다? 1이 15개 있다 해서 15가 된다. 맞지? 그러면 얘와 얘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25가 되는 거니까 15가 넘어가서 얘가 10이 될 거고요. 이 약분하시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즉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는 5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쪼개면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가 되고, 근데 시그마 AK가 5니까 얘는 뭐일 것이다? 25일 것이다 해서 그냥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성질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다.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둘로 쪼갤 수 없었어. 알겠죠? 그런 거 신경 쓰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앞부분은 개념 문제라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62번에 분수식, 즉 부분분수가 나오는데 보시면 부분분수식이 뭐였느냐. 부분분수식은 1학년 때도 나오고요.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는 거니까, 수능에도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분분수식은 뭐였느냐.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이게 부분분수식이었어. 그래서 저 A 자리에다가 AK 집어넣은 거고요. B 자리에다가 A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대로 적어보시면 어떻게 된다?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 곱하기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얘 봐봐. K 플러스 1항에서 K항을 뺀 거야. 그런데 AN이라는 데는 뭐야? 초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K 플러스 1항에서 K항을 뺀 요만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요만큼은 D가 될 수밖에 없다. 공차가 될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쟤는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된다?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 D분의 1 곱하기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차를 앞으로 빼서 D분의 1을 앞으로 빼서 K에다가 1부터 넣어보시면 어떻게 된다? A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시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10을 집어넣어보시면 플러스 A10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 이렇게 된다. 됐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은 다 지워질 거고요.
중간은 다 지워질 거고 뭐만 남는다?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만 남는다. 그런데 우리는 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D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10D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다? 저기서 A10-A1이니까 너네 A10에서 즉 10번째 항에서 초항 빼면 뭐가 되는 거야? 공차만 9개 남는 거죠. 그치? 우리 A10은 A1 플러스 9D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A1 빼면 얘는 9D가 되고 9D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는 9D분의 5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D 약분될 거고 계산하셔서 나머지 D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값 구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혼자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수꼴에서는 뭘 쓰겠다? 부분분수를 쓰겠다. 그래서 부분분수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나와요. 부분분수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고 263번은 분모의 루트 있으니까 뭐 하면 된다고? 유리화하면 됩니다. 유리화하면 방금 우리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풀려요. 중간 건 다 지워지고 남는 것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264번 보면 264번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은 좀 달라 보여. 뭐가 달라 보여? 얘가 분수식이야. 분수식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방금처럼 부분분수여야 돼. 그치?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 그냥 유리화하면 되는 건데 얘는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분수식의 합이야. 그런데 부분분수는 아니야. 왜? 부분분수는 항상 분모가 곱의 형태여야 돼.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 유리식에서 또는 유리함수에서 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냐면 보시면 우리가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이런 거 배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다. 내가 얘 점근선 또는 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느냐?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을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맞지? 왜?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이렇게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써보면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정리되던 거 알고 있잖아. 1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앞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이 x 자리에다가 k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쪼개보면 뭐가 된다? 1 플러스 k분의 1이 된다라고요. 얘는 방금 했던 거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고 앞에 2가 이렇게 있는 거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쟤를 정리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요 뒤에 식이 부분분수죠. 맞죠? 맞죠? 그래서 똑같이 3이 10개 있는 거니까 30일 거고 얘네들은 1 넣고 10 넣고 해서 계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식의 형태가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형태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라는 건 딱 봤을 때는 부분분수처럼 안 보여. 근데 그 식을 정리했을 때 정리가 되는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형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그냥 둘로 쪼개서 보는 거였고 그 문제는 얘를 통분하면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제 부분분수의 형태, 분모가 곱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분수의 합은 무조건 부분분수라는 거야. 루트가 있을 땐 당연히 유리화일 거고 그거 말고 루트가 있을 때 말고 그냥 일반적인 분수의 합을 할 때는 부분분수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분수 꼴이 되게끔 그냥 식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얘도 뭐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성질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통분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얘는 근데 통분하면 정리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뭐 나머지 애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7번 봅시다. 267번. 267번에 두 수열 AN과 BN이 있다.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는 AN 더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가 BN이고 그 다음 나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의 3K 마이너스 A 3K는 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면 지금 B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갑자기 B의 3K에서 A의 3K를 빼고 있죠. 그치? 그러면 앞에서 가식에다가 내가 N자리에다가 3K를 집어넣으면 B의 3K는 위에다 집어넣어보면 A의 3K 플러스 A의 3K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결국에 얘를 반대로 넘기면 그러니까 뭐야? B의 3K 마이너스 A의 3K는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좌변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A의 3K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3K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좌변이 우변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다? 그냥 뭐 3부터 3n 플러스 3까지 쭉 집어넣는 거네요. 맞죠? 3부터 3n 플러스 3까지 다 집어넣는 거다. 시그마 K는 3부터 3n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3의 AK다. 됐니? 응? 그럼 집어넣어보자. 지금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나 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밑에 단서가 A3은 3이다까지 있네요. 그치? 그럼 내가 N에다가 그냥 1 집어넣어볼게. N에다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럼 1 한번 집어넣어보시면 그냥 1인 거고 그럼 1 집어넣어보면 A2 플러스 A1은 1 집어넣으면 K가 3부터 몇 가지야? 6까지인가요? 맞죠? 1 집어넣으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부터 6까지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다 이렇게 되네. 괜찮니? 2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2 한번 집어넣으면 1부터 2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A2 플러스 A1이고 2 집어넣으면 A5 플러스 A4고 는 뭐가 된다?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9까지니까 A7, A8, A9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도대체 얘가 무슨 규칙인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해서 식을 정리해봤고 그냥 그 식을 넣어봤어. 근데 얘가 뭔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절대값 3K라는 애야. 그러니까 A의 3K의 절대값 다시 A의 3의 절대값 더하기 A6의 절대값 더하기 쭉 가서 절대값 A15까지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식은 이렇게까지 구해봤어. 맞죠? 틀린 거 잘못 썼구나. 근데 왜 아무도 안 말해줘? 좀 서운하네 갑자기. 그래 뭔가 내 생각이랑 다르게 다시 왼쪽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그래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1 집어넣으면 A4고요. A5죠 이렇게. 그치 1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4 더하기 A5고 더하기 A6 A7 더하기 A8인가요? 2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다시 보자. 첫 번째 거부터 다시 보면 A4, A5가 이렇게 지워질 거고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A3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A6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 5 여기서 4, 5 지워질 거고 3과 6도 이렇게 지워질 거잖아. 맞지? 결국 얘네들만 남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도 이렇게 지워지면 뭐만 남아? A9만 남네요. 그러니까 A9는 뭐네? 0이네. 됐나요? 한 번 더 넣어볼까? 3까지 집어넣어보면 3 집어넣으면 쭉 있을 거고 뒤에 뭔가 추가로 생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있을 거고 뒤에 뭔가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
이거 기억나? Sn-Sn-1은 AN이다. 요거 기억나니? 맞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n항만 남는다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잖아. 이 뜻이 뭔 뜻이라고? SN이라는 뜻이라고. 결국에 SN이라는 게 뭐야? 어떤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얘도 마찬가지로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나눠해봐라. 이 소리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넣어보면 뭐가 된다? 쭉 지워지고 남는 것들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지워지고 남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뭔 소리야? 쭉 지워지고 남는다는 게 뭐야? Sn-Sn-를 하면 쭉 지워지고 남는 것들이 있다. 그 소린 거예요. 앞에 것들이 지금 싹 지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여기다가 n과 n-를 집어넣어서 빼보면, 내가 이만큼을 Sn이라고 해보면, Sn-Sn-1은 뭐가 된다? 여기다가 n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까지 될 거고, n-1 집어넣으면 3n 2, 3n 1까지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면 뭐만 남겠어? n항만 남을 거라고. n항만 남는다는 게 뭐야? a 3n 플러스 1 더하기 a 3n 플러스 2가 남는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뭐다? n을 집어넣었을 때와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n을 집어넣었을 때와 n-1을 집어넣었을 때 보면 얘는 뭐가 돼? 3항부터 n까지는 3n 플러스 3까지 다 더한 거고요. 내가 n자리에다가 n-1 집어넣으면 뭐가 돼? 3항부터 3n항까지 다 집어넣은 거지. 괜찮니? 둘을 빼겠다고. 둘을 빼면 뭐가 되냐고. 둘을 빼면 3n 플러스 3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3n까지를 빼면 뭐가 된다? a 3n 플러스 3, a 3n 플러스 4, a 3n 플러스 잘못 썼죠. a 3n 플러스 1부터죠. a 3n 플러스 1, a 3n 플러스 2, a 3n 플러스 3까지가 남게 될 거다. 그러면 결론은 요만큼이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얘만 남는다. 근데 둘이 같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얘가 0이다라는 소리죠. 얘가 0이다라는 소리죠. 괜찮니? 그런데 뭐만 빼고? 얘와 얘만 빼고. 왜 얘만 빼고야? n은 2부터잖아. 얘를 성립하려면. 맞죠? 그러니까 n이 모일 때만 빼고, n이 1일 때만 빼고, 2일 때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뭐야? A3, A6, A9, A12, A15인데 요만큼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0인 걸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얘와 얘는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6이다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에 얘를 이제 정리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얘를 일단 정리하는 게 먼저고요. 왜냐면 얘가 지금 AK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도 AK인 거니까 얘를 여기에 있는 B의 3K를 먼저 지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근데 결국 왼쪽도 시그마에 대한 식이고 오른쪽도 시그마에 대한 식이니까 결국 이 식은 SN,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인 거고, SN이 나왔기 때문에 뭘 하겠다? SN-SN-1을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보겠다. 근데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이다가 나오는데 항상 여기엔 뭐부터만 집어넣을 수 있다? 2부터만 집어넣을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1일 때는 따로 계산해서 A6까지는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얘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n이 2부터는 얘를 만족시킬 거니까 n이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찾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세 번째고, 그 다음 답을 찾는 게 네 번째고요. 이렇게까지 네 단계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또 이제 쭉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쭉 정리만 해서, 그리고 시그마 공식 써서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70번도 이거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그리고 혹시나 왜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얘를 풀어보다 내가 미리 다 풀어보다가 여기에 괄호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잘못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분했거든 처음에 풀 때. 나처럼 그러지 말고 이거 괄호 없어? 이렇게 해야 이거 전개하면 그냥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풀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약분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그렇게 풀지 마세요. 나처럼 그렇게 풀지 마시고 그냥 괄호 있는 거 아니니까. 뭔가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알겠어.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뭐 272번도 그렇고 273번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부분분수로 풀면 되는 거여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274번 봅시다. 274번 보시면 274번에 fx는 루트에 x 플러스 4가 있고 그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fx 위에 x좌표가 n인 점을 p라고 했을 때 pbo와 pba의 넓이의 차를 sn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sn은 저기다가 집어넣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냥 a, b는 구하면 되겠죠. a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0일 거고요. b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0,2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p도 나와 있는데 p는 x좌표가 n이라고 했으니까 n, 루트 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좌표 구해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였으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약수랑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웬만하면 안 그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좌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좌표를 구해놓고 나서 PBO와 PBA를 볼 건데 보시면 A가 뭐 요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고 B가 한 이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N, 니까 뭐 한 이쯤 찍을게요 그냥.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BO 요 넓이와 PBA니까 이렇게인가요? 요 넓이네.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구한 요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를 빼라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린 뭘 구하면 돼? 삼각형 PBO의 넓이가 뭔지, 삼각형 PBA의 넓이가 뭔지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뭐를 공유하고 있어? PB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PB를 밑변으로 둘까요? PB를 밑변으로 두면 뭐만 보면 돼 이제는? 높이의 차만 설정하시면 되죠. 높이의 차만. 맞지?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높이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보면 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보려면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괜히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겠네. 그러면 그냥 각자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둘을 따로 봐서 그냥 각자 구합시다. 쟤를 PB를 밑변으로 두면 괜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각자 구해보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PB5부터 볼게요. PB5부터. PB5부터 보시면 PB5부터 이렇게 있고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다음 PBO는 이렇게인데 그냥 요만큼을 밑변으로 둡시다. 요만큼을. 얘를 밑변으로 두면 차라리 이만큼이 높이가 되니까 훨씬 구하기가 쉽겠죠? 그치? 그래서 삼각형 PBO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변으로 두는 거니까 B의 좌표 즉 2가 밑변이고요. 곱하기 요만큼이 높이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N이 되겠죠? 그러니까 PBO의 넓이는 그냥 N이 되겠네.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이번에는 PBA인데 A가 여기 어디 있을 거고 B가 여기 어디 있을 거고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PBO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밑변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구하기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게 없어.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 자르면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왼쪽의 밑변은 왼쪽의 높이는 이만큼이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의 높이는 요만큼이죠. 맞지? 맞지? 그럼 얘는 n일 거고 얘는 4일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아, 뭐만 구하면 돼?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요 길이는 뭐야? AP, 직선 AP에 대한 y절편이겠죠. 맞나요? y절편의 길이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 구해볼게요. 직선 AP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직선 AP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지금 기울기가 n 플러스 4분의 루트 n 플러스 4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 0을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때의 무슨 절편을 구하겠다? 우리는 y절편을 구하겠다. 그리고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된다? 얘 어차피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n 플러스 4분의 되겠지? 4분의 1? 맞지? 그러니까 y절편은 뭐가 된다? 루트 n 플러스 4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n 플러스 4분의 4고 얘가 2인 거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된다? 2에서 얘를 빼게 된다. 그러면 삼각형 PBA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두는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요만큼은 4고 요만큼은 n이니까 전체 높이를 뭐라고 두면 된다? n 플러스 4라고 두면 되겠지. 왼쪽은 4고 오른쪽은 n이니까 전체 높이를 그냥 n 플러스 4라고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통분해서 2랑 약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얘인데 여기에 곱해졌으니까 이것도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만 나오겠지? 루트만 남겠지? 그래 놓고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와 얘를 빼서 여기다가 SN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지금 딱 봐도 루트가 있으니까 뭐로 정리되겠어? 분모에 루트가 있는 식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걸 유리화해서 1부터 집어넣어서 쭉 지워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제 P, B를 밑변으로 두고 풀려고 했는데 그러면 괜히 계산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둘을 잘라서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요 그림은 이제 어차피 안 그릴 거니까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서술하겠다라고 하면 점 A, B, C, A, B, P를 구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P, B, O의 넓이 구하는 게 두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가 당연히 이제 P, B, A의 넓이를 구하는 거일 텐데 얘를 구하는 과정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직선 구해서 Y절편 찾는 것까지 구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SN 찾아서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까지가 네 번째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말 그대로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나타내겠다라는 게 귀납적 정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는 거였는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학적 귀납법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단은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일단 두 가지만 등차의 점화식과 결국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뭔 소리냐? 쭉 넘어가셔서 요거 보면 276번 보면 AM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4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야. 몇씩 더해지는? 4씩 더해지는.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4겠구나. 그런데 20항이 200이라는 걸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초항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비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 어딨니? 등비 수열 어딨어?
설마 없어? 뭐지? 어디서 빠졌나? 등비수열 문제가 없네? 편집하다 빠졌나? 등비수열은 그럼 얘를 봅시다. 이렇게. 얘 보면 am 플러스 1항은 3 곱하기 an이다. 요런 거. 그러니까 뭐야? 전항에다가 3을 곱하면 m 플러스 1항이 된다. 그 말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은 뭐 이런 애들 막 뭔가 새로운 거 am 플러스 1은 m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1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뭐 얘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1부터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겠다 또는 그냥 계산을 하겠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로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 275번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얘를 막 뭔가 규칙을 찾아서 뜯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 A1이 100이래. 그런데 am 플러스 1은 얘 아니면 얘인데 an이 홀수면 위로 들어가는 거고 an이 짝수면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a1이 100이야. 즉 짝수야. 그럼 a2는 어디로 들어가? 1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0보다 작아지는 n값을 찾아라. 그럼 20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한번. 집어넣어보자. n에다가 1을 먼저 집어넣어보시면 A2는 방금 했던 것처럼 A1이 100이니까 밑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2분의 100이니까 50 N은 1이니까 5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A3은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A3은 N에다 2 집어넣을 건데 A2가 51이니까 위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뭐가 된다? 52가 된다. 그럼 A4는 짝수니까 밑으로 들어가면 반 나누면 26이고 2 더한 3 더하네요. 3 더하는 거니까 29 이렇게 되나요? 반 나누면 26이고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니까 3 더해주면 그 다음에 A5는 얘가 홀수니까 1을 더하겠다 30 그 다음 A6은 n에다가 5 집어넣는 거니까 나누시면 15에 2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7은 짝수니까 밑으로 들어가야겠네요. n에다가 6 집어넣으면 반 나누면 10이니까 16이다. 그래서 뭐다? A7이다. 그래서 n은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등차 말고 등차와 등비가 아닌 무언가가 나오면 그냥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저 그거 말고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교육과정에 그거 말고는 없거든?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에 그거 말고는 없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다 집어넣으면 풀리는 애들만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8번이 수학적 귀납법인데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에 처음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도 개념은 해야 되니까 그 외의 문제들은 딱히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풀어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아무튼 278번 보면서 수학적 귀납법 설명하면 수학적 귀납법이 뭐였느냐? 수학적 귀납법은 n이 k일 때를 가정하고 그 가정한 k일 때의 식을 가지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하면 뭐가 되는 거다? 전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을 하게 된다가 수학적 귀납법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런 식이 있다. 이런 식이 있는데 첫 번째 n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1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성립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이 핵심이었죠. 그 다음이 뭐였다? n이 여기는 지금 k가 따로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n에다가 m을 집어넣는데 n이 m일 때를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은 뭐야? 위의 식에다가 m 적어서 m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위의 식에다가 저기다가 m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2k제곱 마이너스 1은 m 플러스 1분의 m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밑에 거 다시 보시면 n은 m일 때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려놓고 뭘 넣었다? n이 m 플러스 1일 때를 집어넣어봤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1부터 m까지 더한 게 뭔지는 알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아까 했던 거 sn-sn-1은 an이잖아. 그럼 반대로 얘를 넘기면 sn은 뭐가 되는 거야? sn-1에다가 an을 더한 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쟤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1항부터 m 플러스 1항까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건 1부터 m까지 더한 거에다가 뭘 더하면 되는 거야? m 플러스 1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일반항이니까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k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요.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분자는 뭐가 돼? 2에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되더래. 그럼 뭐야? 얘는 이만큼은 이미 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제 정리하시면 m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m 제곱이라는 애야. 근데 얘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대. 뭐 한 거야? 통분한 거죠, 통분. 통분해서 나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 얘를 정리해서 다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내려면 그냥 너네한테 무작정 증명해라 라고 내긴 힘들다고. 그럼 결국 지금처럼 빈칸 넣기를 내야 되는데 빈칸 넣기가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수학적 귀납법에서 말고 빈칸 넣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빈칸 넣기는 이제 그 당시에도 그 빈칸 넣기 때문에 정답률이 확 올라갔는데 합격까지 확 올라가서 그랬는데 왜 그런 거냐면 빈칸 넣기는 쓸 게 없어. 중간 과정을. 그러니까 빈칸 넣기는 빈칸만 맞추면 돼.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여태까지 딱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이라기보다는 그 한 연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었거든, 3년 전에. 그때 말고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술할 게 없고 그냥 빈칸만 맞추면 답인 거라서 빈칸 넣기는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래도 너네 때 최초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보면 1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m일 때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가나다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80번은 뭐야? 280번은 이거 등차중항식이죠. 등차중항. 그래서 등차중항이니까 얘는 등차수열일 거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그러면 282번 한번 풀어볼래? 282번. 282번도 그냥 쭉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쭉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데 초항이 마이너스 20 이상인 음의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항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네. 아까 그 기본만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고쌤이 보니까 이하 수업 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고쌤한테 말씀드렸더니 월수금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전달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 이번에 수업 네, 그렇게 했어요. 월수금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어떻게든 화목토에 오시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화목토에 오려면 기본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학생한테 기본 문제를 풀려봤는데 세 문제를 풀렸는데 한 문제도 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반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월수금반을 가야 할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월수금으로 조정을 해보신다고. 그래서 네, 영어학원을 조정해보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네. 뭐해? 그럼 풀어. 넌 고민을 눈 감고 머리 바꿔 해? 문제로 들어가겠어. 그럼 풀어. 한번 볼까요? 보시면 282번에서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 이상인 음의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2는 뭐가 되는 거야? A2는 A1이 음수니까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면서 뭐가 된다? A1의 제곱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A1의 제곱은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A3은 밑으로 들어가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면 2분의 1에 A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음수일지 모르니까 나눠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음수만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히는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얘가 0보다 클 때와 얘가 0일 때와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A3, 즉 2분의 1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양수일 때를 볼게요. 양수일 때를 보면 넘기면 2가 될 거고 2분의 1 넘기면 4가 될 거니까 A1의 제곱이 4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그럼 A1의 제곱이 4보다 크다라는 건 A1이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A1은 음수니까. 2보다 크다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1이 2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된다? 얘가 양수인 거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A4는 2분의 1에 A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A4는 뭐가 된다? A4는 4분의 1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겠죠? 두 번째 뭐다? 4분의 1 A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경우 얘가 0인 경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넘기면 3이고 4 넘기면 12 그러니까 A1의 제곱이 12보다 큰 거니까 A1이 뭐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럼 당연히 A1이 마이너스 2루트 3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A1이 0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치? 그럼 또 세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되면 A5는 어떻게 된다? A5는 얘가 양수면 제가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제곱?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양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4분의 1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면 열로 들어갈 건데 결국 0이잖아. 마치 그럼 A5가 뭐가 돼? 얘가 0이면 A5는 0이 되죠. 뭔 소린지 이해가? A4가 0이면 0의 제곱이니까 A5도 0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나에서 유리수인 K의 최소값이 5, 즉 A5는 유리수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정수가 되는 거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A5는 뭐가 된다? A4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건데 생각을 해봐. 얘가 정수야. 왜냐? 최소값이 5야. 그러니까 A4까지는 뭐고? 정수여야 되는 거고 A5가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유리수여야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나 조건이 뭐라고? AK의 값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K의 최소값은 5다. 그러니까 뭐다? 4까지는 정수고 5부터는 유리수다 이 말이라고. 맞죠? 근데 A4가 음수면 위로 들어가서 제곱을 해서 A5를 만들 거야. 근데 제곱을 했는데 유리수야. 근데 원래 숫자는 정수야.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원래 숫자가 정수면 제곱을 해도 정수죠. 그러니까 얘가 조건에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다. 그러면 결론은 A1이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으면서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 유리수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은 대략 몇이니?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점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12가 3점 얼마인가요? 3점 얼마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루트 9니까 그것보다 더 간 거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다?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다? 2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0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죠? 그 중에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0보다 큰 거는 다 한 거니까 뭐일 때? 0일 때 하시면 되고 0보다 작을 때 하시면 되겠죠? 근데 0일 때는 방금 봤듯이 한 번 딱 0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야? 그 다음도 0이고 그 다음도 0이야. 계속 0이야. 그래서 0일 때는 안 되고 0보다 작을 때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지금 그 다음 계산은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한 가지 했으니까 0인 경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0보다 작은 경우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구해주시면 되는데 286번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자연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K는 AN을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이 4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뭔 소리야 나에서? 저 나가 뭔 소리니?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K는 AN이다. 뭐야? 주기성에 대한 얘기예요. 주기성에 대한 얘기. 그렇죠? AN항과 N 플러스 K항이 같다. 뭐야? 그리고 그 K가 최소값이 4다. 그러니까 뭐다? 주기가 4가 된다 이 소리야. 주기가 4가 된다.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맞지? 맞지? 그럼 얘 한번 볼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초항이 자연수야. 초항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시작일 거야. 맞죠? 그러면 양수면 3을 빼는 거야. 근데 또 양수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부터 시작한다고 볼게요. 10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거에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은 7이야. 맞죠? 또 그 다음은 4야. 계속 30 빠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1이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고 음수로 내려갔네. 음수로 내려갔으니까 뭐 씌워? 절대값 씌워. 그러면 양수로 바뀌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 어떻게 해? 다시 절대값 씌워서 1로 다시 바꾸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로 바꾸겠지. 그 다음 절대값을 씌워. 그럼 2로 바꾸겠죠. 그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양수면 3을 빼는 거고 음수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주기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가. 근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다가 0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내가 6부터 시작해서 30 뺐어. 0이 됐어. 그럼 0이면 뭐해? 밑으로 들어가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죠. 그럼 K값이 뭐가 돼? 1이 돼요. 1. 1이 되는 거야. 주기성이 1인 거야. 다 0인 거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저 초항을 A1을 뭐로 나눠야 되냐면 3을 기준으로 나누셔야 돼요. 정확히는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정확히는 3의 배수냐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2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왜? 3씩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돼야만 해. 3씩 빠져.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시작이야. A1이 3의 배수야? 그럼 3씩 빠지다가 0이 돼버린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0으로 고정이라고.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3의 배수가 아니야. 방금 했던 것처럼 10이야. 그럼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될 거고? 음수가 될 거고 음수면 다시 양수로 바뀌고 그게 3씩 다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는 거야. 그러니까 A2와 뭐가 같아야 돼? A6이 같아야 된다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1항은 초항은 주기성을 띄지 않아도 돼. 그치만 2항부터는 주기성을 띄어야 돼.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 방금 10을 했을 때 10, 7, 4, 1, 그 다음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됐었잖아. 뭐가 되면서부터? 1부터 음수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4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규칙이었다고요. 그래서 주기가 4개인 건 알겠어. 근데 그 시작이 뭐여야 된다고? 두 번째 항부터여야 된다고. 또는 뭐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이어도 돼. 뭐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초항부터 계속 반복이 되면 2부터도 반복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초항 또는 두 번째 항부터 주기성이 시작이 돼야만 한다. 그 말은 뭐야? 바로 음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처럼 숫자가 크면 여기서부터가 주기가 시작이 돼? 아니지. 근데 만약에 초항이 1이야. 그럼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2항부터 이렇게 4개가 반복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맞죠? 또는 초항이 2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2고 2고 이렇게 4개가 반복된다라고 봐도 되잖아. 괜찮니? 괜찮니?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첫 번째로 3씩 뺄 거니까 초항을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누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다? 나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저 나조건에서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즉 2부터 주기성이 시작이 되려면 앞에 초항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시면 첫 번째 지금 A1이 3m일 때, 초항이 3m일 때, 당연히 m은 자연수겠죠? 3m일 때는 A1은 3m이고 A2는 3m-3이고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0이 될 거라고? 그게 언제야? 3씩 몇 번 빠지면 m-1번 빠지면이죠. 다시 m번 빠지면이죠. 그러니까 몇 번이네? 몇 항이 돼? am 플러스 1항은 0이 된다. 3씩 m번 빼면 3m이면. 맞죠? 예를 들어서 A1이 9야. 그럼 3씩 몇 번 빼면 돼? 3번 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4항이 0이 되는 거죠. 맞지? 괜찮나요? 괜찮아?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am 플러스 2항도 뭐다? 0이다. 쭉 갈 거다. 따라서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A1이 3m-1이라고 쓰셔야 돼요. 우리 지금 m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3m-1이라고 쓰셔야 돼요.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m-1이라는 거 3의 배수에서 1을 뺐다라는 건 나머지가 2인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A1이 3m-1이면 A2는 3m-4일 거고, 그 다음 쭉 가서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라고. 그게 언젠데? 그게 언제야? 넣어볼까? 지금 1부터 넣어보면 지금 뭐 그냥 한 3 집어넣어볼까요? 9에 마이너스니까 8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5, 그 다음에 2,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음수가 되기 전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하다고. 그치? 근데 우리 초항을 3m-1이라고 뒀어. 그럼 여기서 도대체 몇을 빼야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몇을 빼야 2가 되는 거야? 3씩 몇 번 빼야 되는 거니? m-1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무슨 항이? 쭉 가서 am-항이 2가 될 거고 am 플러스 1항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m 플러스 2항이 1이 될 거고 am 플러스 3항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뭐다 주기성을 띈다. 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m값은 뭐다?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m은 1과 2여야 되고 그때의 A1은 2와 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더 커지면 m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왜? 숫자가 커지면 3을 집어넣으면 8, 5, 2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 여기서부터가 죽인데. 그러니까 세 번째 항부터 주기성을 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m은 1과 2여야만 하는 거고 1과 2여야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A1은 2와 5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A1이 3m-2인 경우에 여기서 몇을 빼야 되는 거야? 쭉 가서 똑같이 쭉 해서 AM-항은 1이 되고 AM 플러스 1항은 마이너스 2가 되고 AM 플러스 2항은 2가 되고 AM 플러스 3항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쭉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다? 얘도 마찬가지로 m은 1과 2여야만 하고 그때의 A1은 뭐다? 1과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뭐다? 3을 집어넣으면 7, 4, 1 여기서부터 반복인 거니까
여기서 모형이니까 세 번째 항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이 가능한 건 1, 4와 2, 5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적 귀납법 또는 귀납적 정의가 지금처럼 나와 있을 때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귀납적 정의가 만약에 나오면 지금처럼 이제 되게 어렵게, 왜냐면 지식 다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오면 어렵게 나온 적이 많았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납법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앞부분 문제들은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 문제들은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295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등비중항식이죠. 등비중항식.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점화식인 거니까 ANA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일 것이다 라고 해서 공비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일반항 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94번 같은 게 나오면 등차 등비 아니잖아. 그래놓고 A5항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A5항 나올 때까지 그냥 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어서 A1은 오고, A2는 뭐고, A3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A5가 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셔서 298번부터 봅시다. 298번. 298번에 등차수열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하여 A1은 B1은 1이고 A7은 B7이다. 그랬을 때 인테그랄 시그마 K는 1부터 7에 AK는 98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의 2K-1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결론은 A에는 등차수열이고 B에는 등비수열인데 둘 다 초항을 줬어.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등차수열의 입장에서는 공차만 구하시면 되고 등비수열의 입장에서는 공비만 구하면 되죠. 그치?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준 거겠지. 맞나요?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이 나오면 뭐다? 공차를 D라고 하겠다라는 그 말을 항상 쓰셔야 되는 거고, 공차 D라고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초항은 A1일 거고요. 더하기 마지막 항은 A7일 거고, 그 다음 곱하기 항의 개수 7 이렇게 쓰겠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2분의 초항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더하기 7항은 A에다가 6D를 더한 거일 거고, 거기다가 7을 곱했을 때 뭐다? 98이다. 해서 이제 D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D를 구할 수 있으면 A7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B7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공식 증명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0번 봅시다. 300번에 두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얘들아 좀만 힘내자.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어. 그리고 다음 주는 화요일에 수업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업 있고, 오늘 아마 수1을 끝내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도 수1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화요일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투도 들고 오세요. 수투도. 그래서 수투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은 다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300번 볼게요. 두수열 AN, BN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1은 B1이고 A16-B16은 10이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를 구하여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가 여기 들어가 있어. 맞죠?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하면 문제가 풀리는 건데, 일단 보시면 저거를 둘로 쪼개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다.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의 K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보면 2항부터 16항까지 합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부터 16까지 BK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는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것도 쟤를 쪼개보면 어떻게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플러스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얘를 또 바꿔보면 뭐가 된다? 시그마 K는 2부터 16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가 되고 그게 3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근데 결국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라고? 얘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위아래를 뭐해? 일단 위아래를 더하는 거죠. 연립방정식 풀듯이. 연립방정식 풀듯이. 위아래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를 더하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더하기 얘는 2부터 16이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1부터 15까지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 쓸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라고 이렇게 바꿨어. 내가 얘를 이렇게 맘대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 그러면 A1을 빼줘야 되고 A16은 더해주셔야 돼요. 뭔 소린지 제가 다시 우리가 원래 있던 건 A2부터 A16까지인데 내가 얘를 A1부터 A15까지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하고? 여기다가 A1을 더하고 여기다가는 A16을 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밑으로 내리면 반대로 하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방금 얘랑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의 시그마에 K는 1부터 15까지 BK로 바꿔주면 얘랑 똑같은 건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1 마이너스 A 플러스 B1 마이너스 B16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플러스 시그마에 K는 1부터 15까지 BK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5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B1 A1과 B는 지워지죠. 같은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A16 마이너스 B16은 10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면 4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지워지니까 결론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두 개가 있고 얘가 40인 거니까 얘는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가지고 위아래 변수를 수정을 할 때 있어서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번 풀고 마무리할 테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보시면 301번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결국 K 플러스 1항과 K항을 빼서 다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냥 1부터 넣어보자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부터 N까지 넣어볼 건데 1부터 N까지 넣어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 얘는 1 넣으면 A2-A1이 되는 거고요. 2 넣으면 A3-A2가 되는 거고요. 3 넣으면 A4-A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을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AN이 될 건데 없어지는 애들 보면 A2 없어지고 A3 이렇게 없어지죠? A4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랑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남아? 마이너스 A1이 남는다. 그럼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이 남을 거다.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면 뒤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좌변은 뭐가 된다? 좌변은 얘는 계산해보면 그냥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라는 애가 만들어진다. 맞나요? 근데 그게 얘다. 라는 건데 얘는 결국에 변수가 K야 얘들아. K야. 그럼 여기에는 M 플러스 1은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의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결국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상수인 거니까 얘 앞으로 빼버려도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K 공식 쓰면 되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 1분의 1에 K제곱 공식 쓰시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k 공식 쓰시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n 플러스 1과 약분되면서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6분의로 통분을 시키면 앞에 거는 2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3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6분의로 통분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6분의 2n제곱 마이너스 2n이 된다. 약분하시면 3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나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다? 얘다. 근데 우리 뭐 알고 있으니까? a 20을 알고 있으니까 n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19를 집어넣겠죠. n에다가 19를 집어넣으면 a 20 마이너스 a 1은 여기다가 19 집어넣으시면 3분의 19의 제곱 381이니? 19의 제곱 81 361이구나. 361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나요?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n에다가 19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00이니까 A1은 얘가 계산하시면 342 될 거고 얘가 3분의 600일 거니까 빼면 3분의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약분하시면 84 32에 6 38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있는 귀납법 문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질문 위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귀납법 문제는 일단 그래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요일날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수원 못 끝냈으니까 다음 주에도 수원을 들고 오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문제가 별로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수원 수투 다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끝나면 이제 바로 수투 이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중에 다 진도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